멀쩡한 나라가 갑자기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망한 나라잖아. 망한 나라. 자국 화폐의 가치가 추락을 해야 돼. 계엄령이 있어야 돼.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야 돼. 이래야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거 베네수엘라 얘기해요. 여러분 저 지금 베네수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야? 망한 나라잖아. 망한 나라. 뭐 한때는 뭐 석유가 펑펑 나온다 그래서 자원 부국이다 이랬는데 뭐 지금은 짐바브웨에 뺨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다.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이 이제 여기까지인데, 베네수엘라 근황을 찾아보니까 또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더라고. 빈국 전락한 베네수엘라가 한국에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데, 괴생명체와 같은 괴생명체 한국인 먹으라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유럽 애들이 버리는 꽃게도 사 먹고 뭐 이런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럼 베네수엘라에서 뭘 사 먹을까? 식용 해파리라고 합니다. 식용 해파리.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먹는 해파리 냉채 같은 거 베네수엘라산 해파리일 수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워낙에 나라가 가난하고 수출을 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식용 해파리를 팔아서 지금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다. 뭐 요게 이제 이 나라의 근황이고, 베네수엘라도 올해 총선이 있었어요.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이 이겼거든요. 근데 이게 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미국 같은 이제 힘센 나라들만 제기하는 게 아니야. 중남미에 있는 다른 좌파 국가들 들도 야 너네 부정선거 했잖아 지금 거의 이러고 있는데 막장 상황이 일단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려 국민의 18%가 이민을 가겠다. 야 우리나라 국민의 18%면은 뭐 대충 얼마야?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니까 1,000만 명이 이민을 가겠다라고 한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나라가 가기 시작한 나라지만 근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우리나라가 너무 막 정쟁을 하느라고 이 베네수엘라를 너무 많이 갖다 써. 아니 뭐 한국 총선에 뭐 베네수엘라가 또 소환이 되고, 아르헨티나 된다, 뭐 베네수엘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누가 집권하면은 베네수엘라엔 급행열을 짜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렇게 남미의 국가들이 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고 이렇게 잘 못 사는 나라들인 거 맞고, 망한 나라의 대명사가 된 거는 맞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이 나라에 대한 신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예의 없는 말버릇인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저런 게 갈등으로 비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그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알지? 이거 수리남 정부에서 진짜 실제로 항의했다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는 과연 쉬운 일일까? 누가 집권하면은 베네수엘라가 되고 누가 집권하면 아르헨티나가 된대. 근데 한국이 그나마 세계적으로 멀쩡한 나라 대접을 받잖아. 멀쩡한 나라가 갑자기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베네수엘라는 특이점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산유국이라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평타 이상은 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들이 사실 있잖아. 뭐 실제로 중동 산유국들 보면은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진 않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채 매장량이 세계 1위래. 중동보다 많아. 근데도 나라 꼴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어지간히 기름을 뽑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냐,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건 되게 어려워. 업적작을 좀 해야 돼. 업적작. 우리 뭐 와우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업적이 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됨이라는 업적을 달성을 하려면 드래곤볼을 7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드래곤볼을 모아야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봐봐. 이게 나는 진짜 참 이렇게 언론에서 그래프 그릴 때 저렇게 그리는 거가 나 처음 봤어요. 일단 2013년 2월에 1달러당 18볼리바르로 출발을 하는데, 요게 5년 만에 22만 5,586볼리바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몇 배야 도대체? 만 몇천 배 되겠다. 만 몇천 배. 대충 우리가 만 배라고 쳐봐. 우리가 지금 환율이 대충 한 1,470원 되잖아요. 1달러가 1,500만원 된다라는 거지. 베네수엘라처럼 되려면 일단 달러가 거래되는 암시장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암시장이 생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암시장은 어떤 조건 하에서만 생기냐면, 베네수엘라처럼 고정환율제를 운용하는 나라에서만 암시장이 생깁니다. 한국은 원래 고정환율제였거든요. IMF 전까지. 근데 IMF 때 이제 미시엘 깡두시라는 IMF 총재가 들어와가지고 얘기했어. 야 이 새끼야, 너네는 뭐 씨나 국민소득 $10,000 애들은 뭘 고정환율제하고 있냐, 너 변동환율제로 바꿔. 이래갖고 김대중 정권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한국은 지금 변동환율제인데, 변동환율제는 매일매일 그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고정환율제는 정부가 그냥 고시한 환율만이 환율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봐봐, 원화로 그냥 합시다. 쉽게 시장에서는
원화를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원화 가치는 점점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정부가 환율을 안 바꿔. 그러면은 계속 그 교환 비율로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팔려는 사람은 많은,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몰래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암시장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되려면 일단 암시장이 있어야 되고, 암시장이 없이 공식적인 시장에서만 달러가 자유롭게 거래되면 일단 여기서 베네수엘라 탈락이야. 그냥 안 되는 거고, 환율이 1년에 4-5배씩은 올라야 돼. 뭐 우리나라처럼 뭐 1,200원에서 1,400원 가도 이런 거는 드래곤볼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사품이야, 유사품. 명함 못 내밉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자국 화폐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사 모아. 그러니까 볼리바르에 투자를 안 하고 달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그 나라의 돈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탈락입니다. 이게 이제 그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거리의 사진인데, 애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갖고 먹을 거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부가 국민들을 다이어트를 시켜줘. 국민 75%가 체중 감소를 했대. 선진국들은 뭐 당뇨병, 뭐 고지혈증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트레이너예요. 국민 전체가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회원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거야, 나라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튼 국민 75%가 체중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밀을 수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 다이어트를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 게 요 또 하나의 드래곤볼이라고 할 수가 있어. 물가가 일단 오르잖아. 그럼 사람들이 배부터 골아야 돼. 그래서 환율 상승, 물가 상승, 굶는다의 요 사이클이 하나가 완성이 되어야 이제 5번째 드래곤볼까지 다 모으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 드래곤볼 5개 모았지. 2개 남았지. 요 2개가 제일 중요해. 자, 일단 계엄령이 있어야 돼. 계엄령을 검토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차베즈가 쿠데타를 또 일으켰거든요, 99년에. 근데 또 이게 실패했어. 그래서 쿠데타랑 계엄령은 기본적으로 저질러지거나 검토까지는 되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드래곤볼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베네수엘라가 되기 위한 드래곤볼 중에 가장 중요한 드래곤볼 2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야 돼. 이래야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누가 누구한테 제기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지금 베네수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7개의 드래곤볼을 모아야 된다. 자국 화폐 가치가 추락을 해야 돼. 환율이 안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식량을 수입 의존도가 되게 높아야 돼요. 식료품을 타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와서 식료품 물가가 높아야 되고, 환율이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식료품 물가가 높고 암시장이 열려야 되고, 계엄령이랑 쿠데타는 뭐 기본 악세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부정선거 관련 시비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드래곤볼을 모두 모아야지만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환율이 가장 중요한 드래곤볼인가? 베네수엘라는 원래 개막장 국가였어요. 기름이 펑펑 나오던 시절에도 무역 적자 국가였단 말이야. 94년부터 2003년 요때가 고유가로 세계가 고통을 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도 베네수엘라는 무역 적자였어요. 이 무역 적자가 왜 생겼냐? 대부분의 식량을 콜롬비아랑 미국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 요 2002년부터 2007년 보이죠? 요때도 유가 쫙 오르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는 오히려 적자가 확대됐다니까? 문제는 수입액이 수출액의 2배가 넘는다 그러면은 외화가 계속 남의 나라로 유출이 계속 된다라는 거잖아.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라는 거. 환율이 어느 정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냐? 내가 저 나라 돈을 벌어들이는 거는 100달러밖에 못 벌어들이는데, 내가 저 나라에서 수입하는 거는 200달러치 수입을 하면 매월 저 나라에 100달러씩 주는 거잖아. 베네수엘라 식량 어디서 수입한다 그랬어? 미국에서 수입한다고 제가 여기 딱 여기 박아놨지. 그러니까 얘네는 언제나 달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왜냐? 첫 번째 무역 수지가 적자고, 두 번째 식량을 수입하니까. 그래서 환율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환율이 아까 전에 제가 10,000배 오른 거 보여드렸잖아요. 식료품 값이 딱 10,000배가 비싸지는 거야. 그냥 요즘엔 신라면 봉지 뭐 하나에 얼마 하나, 뭐 하나에 한 1,800원 하나요? 10,000배 비싸진다고 생각해봐요. 신라면이 한 봉지에 2,000,000원이야. 우리 이거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신라면이 한 봉지에 2,000,000원이 되면은 우리 월급이 뭐 한 2조 원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고소득자들은. 근데 저소득층이 그러면 라면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못 사 먹습니다. 다 같이 굶어야 돼요. 그래서 시몬 볼리바르 대학, 요 시몬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제 요쪽에 굉장히 독립 영웅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고, 근데 안중근 의사는 이제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아무튼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서 만든 시몬 볼리바르 대학의 최근 조사를 보면은 가구당 월 평균 수익의 72%에 이르는 금액을 오직 식료품을 사는 데만 사용되니까, 라면 사면 월급이 끝나는 거야. 나머지 28% 갖고 뭐 하겠어요? 뭐 그냥 수도, 전기, 요금 내면 끝나겠지. 그러면은 뭐 이런 나라에서 애들을 공부를 시키겠어요? 뭐 옷을 사
입히겠어요? 신발을 사 입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기본적으로 높고 식료품 수입, 식량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환율이 오르면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단 사람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가 때문에 먹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애들을 교육한다거나 이런 거에 돈을 쓸 여유가 없어. 물론 우리나라는 모든 애들을 너무 의대에 보내려고 막 집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보다는. 환율이 크게 올리면 망하는 나라의 조건,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경상수지 적자가 잦은 나라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의 경우, 자국 화폐의 힘이 약한 경우, 자본 이동이 자유롭거나 암시장이 있는 나라의 경우, 요런 경우에는 환율이 크게 오르면 망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베네수엘라 얘기야. 베네수엘라 얘기 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얘기고, 아니야 베네수엘라 얘기야.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 오해하게 뭐 그런 댓글을 달고 그럽니까? 베네수엘라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드래곤볼이 또 이게 제가 정치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뭐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막 자꾸 막 요즘에 또 막 보면은 뭐 니가 좌익이냐 니가 우익이냐 막 이런 댓글 달려갖고 피곤해 죽겠어. 그런 댓글은 뭐 슈카형이나 뭐 박종훈 아저씨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같이 구독자 3,000명도 안 되는 학과한테 와가지고 뭐 너는 좌파냐 뭐 이러고 있어. 아 진짜 골치 아프게. 아무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글로벌 경제를 굴리는 국가들은 선진국이에요. 뭐 돈도 많이 투자도 하고 많이 사주기도 하지 물건들을.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군부 쿠데타나 군사 독재를 겪은 적이 없는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미국이 군사 독재 한 적이 있어요? 없어. 프랑스, 독일, 영국이 군사 독재 한 적이 있어? 없거나 엄청 먼 옛날이거나. 스페인, 포르투갈은 한국이랑 비슷하게 군사 독재를 30년, 40년 했어.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지. 근데 스페인, 포르투갈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 우리가 스페인, 포르투갈의 축구 선수는 많이 알고 막 이런 형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알도 형이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 몇 게임 안 뛴다 그래서 우리 삶에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LG 우승과 삶은 무관하듯이 그 새끼들 내년에는 반드시 해체를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군대, 그리고 군대와 연관된 어떤 썸바디가 사회 전반을 장악한다라는 것은 선진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사실 그냥 준전지사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 이런 나라들이 돈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돈 많은 애들이 깡패 아니에요? 뭐 물론 돈 많은 애들이 너무 깡패 짓을 하면 안 되니까 뭐 법률이 있고 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이런 거지만, 이런 나라들이 돈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얘네가 어떤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요런 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맞추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지. 뭐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뭐 이런 애들은, 미국이랑 사이 안 좋은 나라 애들은 그런 스탠다드에 맞추기 싫어하지. 왜냐면 내일 제재를 당하더라도 오늘 독재를 하고 싶어 이런 애들이잖아. 그럼 어떻게 독재하게 해줘야지. 근데 그럼 어떻게? 미국은 본인이 엮여있는 모든 금융 결제마다 걔네를 다 차단시켜버리지. 너 차단, 너 강퇴. 강티를 당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새로운 뭐 꽁냥꽁냥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기본적으로 다 독재국가고 지들 이익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잘 협의가 안 된대. 뭐 나쁜 놈들끼리 원래 협의를 하는 거는 좀 원래 어려운 거예요. anyway,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가해서 남의 나라들에 자꾸 개입을 하고 메시지를 내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베네수엘라 얘기해. 왜냐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선에 메시지 내고 하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한가해서 막 베네수엘라 대선에 메시지 내고 막 부정선거, 재검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자기 나라, 기업, 비즈니스 다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자, 어떤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뭐 그냥 누가 SNS나 뭐 정치인 하시는 분들이 맨날 떠드는 것처럼 막 제가 하면 베네수엘라가 되고 제가 하면 아르헨티나 되고 이거 아니에요. 착한 흰고랩스 구독자님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에 귀를 솔깃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고요.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만 했어요. 베네수엘라 얘기만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베네수엘라 말고 뭐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나는 흰고님 저는 이거는 영 뒷맛이 찜찜한데요, 뭐 그렇다면은 이거는 다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들 기분 탓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까 전에 저기 뭐야, 내가 드래곤볼 7개 내가 보여줬지. 드래곤볼 이거 다 모으려고, 이거를 다 모으려고 애쓰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가 별일도 없이 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러겠어. 나는 다 그런 거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해. 나는 다 음모론을 생각하면, 저는 음모론을 배격합니다. 흰고랩스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거는 베네수엘라 얘기였고, 베네수엘라 얘기만 들었지만 나는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 탓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예요.